네, 안녕하세요. CFP 세금 설계 박명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세금 설계, 재무 설계 전반적인 설계 항목 중에서 저는 이제 세금 플래닝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요 세금 설계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지식형 문제로는 27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그 외에는 다른 여러 가지 설계 파트와 함께 중첩돼서 이제 일반적인 계산형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세금 설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공부했던 것도 뒤에서 공부할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설계 파트에 이렇게 아주 중첩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투자해서 얼마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는지로 결국은 이제 종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양이 상당히 방대해요. 일단 암기 과목이긴 한데, 우리가 세금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를 이해를 하셨을 때는 이거 이해 폭이 넓으면 암기해야 될 양이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도모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거기에서 외워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암기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금 설계 파트는 제 6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CFP 가이드를 보시면 자 1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요. 뭐 많으면 둘, 적으면 하나나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고요. 제 2장에서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결국 개인에 대한 재무 설계를 여러분이 이제 가이드하는 이 자격증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어떤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고 어떠한 소득은 과세가 되지 않는지, 어떤 소득은 또 종합과세가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뭐 5문제나 7문제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별도고 얘는 별도고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또 유익하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살아가면서 내가 뭐 재무 설계라고 하는 자격을 취득했든 취득하지 않았든 개인은 결국은 평생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뭐 노후에는 없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소득 활동이 있을 거고, 소득 활동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으로선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을 거고, 그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지 조금 알면 좋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 3장에서 뭐 4문제나 7문제니까 뭐 동일한 문제의 문항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제 3장에서는 그 개인 중에서도 사업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고, 그리고 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돼요. 양이 조금 많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가가치세도 이제 같이 나올 거고요. 요즘에 또 연끌해가지고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그래서 금융자산 관련된 문제로 한 4문제나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개인들이 또 부동산 많이 투자하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처음에 취득했을 때 내가 팔아먹이, 양도하기 직전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될 여러 가지의 제세 공과금, 그리고 마지막에 양도하는 시점에 납부하는 양도세,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니까 사실은 뭐 동일한 문항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실은 1년, 그러니까 매월 꼬박꼬박 내가 소득 활동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없다 할지라도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든 보험과 관련된 보험 차익을 수령하든 다양한 노후 복지 관련된 세금이 있을 거고요. 그와 관련된 문제는 뭐 많아봤자 4문제 정도니까 사실은 뭐 같은 문항들이 거의 뭐 동률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OT 겸 제 1장을 공부할 건데 1장은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후딱후딱 이해하시고 제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막 읽으면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는 건 여러분의 몫이고요. 저는 읽은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을 키워드로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식형 문제는 27문제지만 사례형으로 문제를 풀이해야 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알았을 때 계산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장의 세금 설계 총론인데요. 세금 설계 총론은 1과 2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학습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이제 가이드를 잠깐 보면 CFP 스터디 가이드를 보시면은 제 1장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요. 뭐 문제 비중이 높지 않죠. 퍼센테이지로 전체 문항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개념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금이라는 건 신고 납부를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 세금을 내가 적법하게 내야 되는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불복 절차도 밟을 수 있게 되는데 조세구제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의 내용 그리고 비교하는 정도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각각의 장마다 학습을 하기 전에 스터디 가이드를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도 갖고 계시겠지만 스터디 가이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난이도별로 요게 중요하다면 여기에서 나올 문제의 난이도는 높을 거고 무조건 한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준비하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 1절로 가보겠습니다. 교재는 9페이지를 가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저는 세금 설계를 받고 있지만 우리 재무 설계에는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디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 투자처를 설계하는 파트도 공부하셨을 거고 부동산과 관련된 설계도 공부하셨을 거고 그리고 보험 상당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재무 설계도 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 효과를 얻으면서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을까 또는 증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모두 설계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설계하면 결국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상속하면 상속 재산가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자녀가 상당히 기뻐하고요. 저도 죽으면서 자녀에게 남은 인생 동안 그래도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상속을 한다는 거 상당히 서로가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하고 결국은 맞닥뜨려져 있잖아요. 제가 지금 투자했어요. 투자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내가 투자해서 한 1억 정도를 벌 거라고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그건 세금을 납부하기 전 상태였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1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고 6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다면 세금으로 40%가 빠진다면 어마무시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투자한 결과가 나에게 흡족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 투자의 끝은 무엇입니까? 잘 벌었어요. 잘 벌었지만 세전 수익과 세후 수익이 적정하게 맞는지 그걸 다 설계할 수 있어야 정확한 재무 설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동그라미가 모든 설계 중에 세금 설계가 중심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다기보단 한 분야인데 그 한 분야가 투자의 결과 그래갖고 세후가 얼마야? 부동산 투자해서 세후 얼마만큼 소득이 발생된 거니? 얼마 벌었니? 차익이 얼마니? 보험했니? 근데 보험과 관련된 수령 단계에서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면서 보험 차익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나에게는 좀 뭔가 절세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설계라는 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맨 첫 번째 줄에 쓰여 있는 말이 이런 여러 가지 설계 모든 분야에서 이 재무설계 전체 분야에서 세금 설계는 어느 한 분야이긴 하지만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결국은 중심에 세금 설계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세금 설계의 기본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거고 이번 시간엔 그 세금 설계는 그러면 재무 설계라는 전반적인 이 한 전체 분야에서 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우리는 세금 설계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느냐가 기본적인 개념이니까요. 그 개념을 여러분 시험 문제로 낮게 출제할 수 있어요. 재무 설계의 기본이니까. 그 세금 설계라고 하는 것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나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데 합법적인 절세죠. 여러분 절세랑 탈세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세 효과를 기대하는 건 상당히 합법적인 방법이고 상당히 우리가 누려야 될 또 권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거나 내가 그 세금을 법을 피해서 탈세하려고 하는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은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세법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그 범위 안에서 절세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법이라는 전반적인 구조를 모르면 내가 이런 잘못 가이드를 했을 때 그게 탈세를 조장하는 걸 모르면서 나는 절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닌 거죠. 그 대안이.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설계를 할 때는 세금과 관련된 100% 어떤 대행해 주거나 이런 업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절차 과정에서 세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실질적인 현금의 유입을 미래에 얼마 정도의 유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하려면 세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지 이게 세금 설계가 아예 독립적으로 빠져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독립적인 분야가 아니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한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 설계를 잘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내가 맡고 있는 어떤 담당자, 내가 재무 설계를 해주는 나의 클라이언트의 자산과 그의 소득과 그 모든 자산을 굴리는 것과 그 소득에 대한 세금,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되는데 그 비용들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측할 수 있는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예측하고요. 순수하게 현금의 흐름이 얼마 정도가 유입될 건가 또는 얼마 정도가 나갈 건지.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취득세까지 납부했을 때 내가 그 부동산은 5억 주고 샀지만 취득세가 만약에 200이면 실질적으로 내수 중에 얼마가 있어야지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느냐. 5억이 아니겠죠. 취득세 같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5억, 200이 나갈 거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가져줘야 되기 때문에 추정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현금에 대한 유입액 또는 세후, 우리는 이게 세해 전만 생각한단 말이야.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1억 정도가 유입액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질적으로 세금이 납부된 상태가 통장에 들어오는 실질적인 세후 현금이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실질적으로 얼마를 내가 수중에 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예측할 수 있는 걸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후 예상 수익률을 추정하죠. 그래서 재무설계 과정에서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객의 재무 목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이제 세금 설계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세금 설계를 할 때 이 재무 설계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하는 거예요. 세금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우리가 코디네이션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서 세금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 자문과 관련된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 설계는요. 세금 설계를 하는 자지 재무 설계자가 세무와 관련된 자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세무 자문은 누가 그와 관련된 권한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세무 자문을 할 수 있는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그렇죠? 회계사법에 의한 회계사들이 하는 거야. 또는 변호사. 그래서 구체적인 절세 대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세무 자문에 대한 책임은 재무설계사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세무서법상에 등록된 세무사 등이 하는 거죠. 법적인 권한이 있는 자가 그들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법령에 의해서 내가 세무 자문을 하게 되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절세가 어떤 건지, 조세회피가 어떤 건지, 탈세가 어떤 건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